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내일부터 제주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단속 규정은 없어 얼마나 준수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썼지만 간혹 착용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눈에 띕니다. 깜빡했어요? 집에 들고 다니세요? 아예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오늘 딴 옷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버스 운전기사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마스크 쓰라 말아요. 그렇게 나와버려. 하지만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운송 종사자가 승객 탑승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었지만 앞으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도 행정처분이 한시적으로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바로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혼란을 우려해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4일부터 완전히 의무화합니다. 이 같은 대중교통 이용 수칙은 감염병 심각 단계가 경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 얼마나 이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왕 타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벗었다. 마스크를 쓰세요 해도 안 쓴다. 그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이제 그 사람을 내리도록 한다든지 주변에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항공사마다 개별적으로 실시 중인 비행기 마스크 착용도 모든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돼 의무 적용됩니다. MBC 뉴스 박성덕입니다. 2차 등교 개학을 하는 내일 제주 지역 학생의 절반가량인 4만 명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특히 나이 어린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등교가 시작되는 만큼 거리 두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 수 1,200명 규모의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등교 개학에 대비해 건물과 복도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한 반 학생이 30명 정도인데 교실 안 사물함을 복도로 옮기고 책상은 최대한 거리를 둬서 배치했습니다. 학생 스스로 책상 등을 소독할 수 있도록 살균 티슈도 준비했습니다. 급식실 바닥에는 2m 간격으로 거리 두기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설치된 칸막이가 앞쪽과 옆쪽을 가리고 테이블당 식사 인원은 기존 6명에서 4명으로 줄여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다소 불편한 점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감수하더라도 이제 등교 개학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중3과 고2 학생이 등교 개학을 하면 제주 지역 학생 8만 5천 명 가운데 46%인 4만 명가량이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학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단축 수업과 쉬는 시간을 달리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학생의 경우 개인 위생과 거리두기 수칙이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입니다. 아이들의 과연 개인 위생이라든가 손소독이라든가 아니면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건가? 또 이제 마스크도 이제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끼고 있을 수 있을 건가?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중요한 철저한 개인 위생과 거리두기 지키기에 학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들에게 1차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당초 목표보다 훨씬 적어 효과가 반감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1차 제주형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신청한 19만 9천 세대 가운데 지원이 확정된 세대는 12만 3천 세대, 1,109세대는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외됐고 5,400여 세대에 대해서는 보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도내 전체의 60%인 17만 세대가 혜택을 볼 걸로 예상했지만 보안 심사 대상까지 모두 합쳐도 4만 세대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산 140억 원 정도가 남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100%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제주형 지원금은 선별적 지원 대신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1차 지원금에서 남은 예산과 2차 예산 468억 원, 여기다 코로나로 취소된 행사 예산을 합치면 재원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150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468억, 요번 얼마 전에 의회 통과를 시켰던 468억과 합치면 전도민 대상으로 하는데 재원의 문제는 크게는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제주도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난색입니다. 1차 지원금에서 남은 예산 가운데 55억 원을 법정 필수 기금인 재해구호기금으로 되돌려 놔야 하고 추가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민을 지급할 경우에는 새로운 예산 한 163억 원을 세출 예산 구조정을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민주당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원희룡 지사와 같은 미래통합당 도의원들도 보편적 지급 요구에 나선 가운데 원 지사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는 도민들이 원할 경우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코인 노래방과 인천시 주점 등 30곳을 방문했던 도민들은 카드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 등을 방문했던 도민 230명에 대한 검사 결과 14번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22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급수를 자랑하는 서귀포시 예래천에 수백 톤의 가축 분뇨 액체 비료가 흘러들었습니다. 근처 중문골프장에서 액비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1급수 맑은 물을 자랑하는 서귀포시 예래천이 붉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수면 위에는 거품이 떠다니고 30cm도 채 안 되는 얕은 바닥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색이 변한 물이 바다로 계속 흘러들면서 밀려오는 파도도 짙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참개 같은 거가 여기 서식하는데 그런 종류하고 여기는 쉽게 생각하면 고기나 이 전복 그런 종류가 폐사될 확률이 많습니다. 예래천으로 오염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오늘 낮 12시쯤입니다. 오염수가 나오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중문 골프장과 연결된 우수관에서 벌써 2시간 넘게 오염수가 하천으로 계속 방류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액체 비료를 뿌리는 과정에서 유출된 건데 저장 탱크와 스프링클러를 연결하는 배관이 파손돼 지하로 스며든 400톤가량의 액비가 우수관을 타고 흘러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 물과 함께 같은 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액비가 어떤 형태로다가 압력에 의해서 자동 누출된 건지 어느 오래된 관이 터졌는지 그 원인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이라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문골프장 측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바이오 액비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지만 서귀포시는 유출된 액비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하수처리량 포화로 개선이 시급한 도내 하수처리장 8곳의 시설 용량과 처리 구역이 전면 재검토됩니다. 제주도는 2040년을 목표로 한 광역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변경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다음 달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반영하고 증가하는 개발 수요에 맞춘 시설 확충 계획이 담길 예정입니다. 주차된 렌터카 차량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 주차된 렌터카 승용차에서
29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이 운전석에 혼자 앉아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부패 상태가 심해 부검을 실시해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서귀포 칼호텔이 산책로를 만들어 무단 점용한 국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이 부당하다며 칼호텔 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측이 해당 토지가 포함된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 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았던 데다 원상회복으로 공익적 목적도 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아라동 애조로에서 차량을 몰다 마라톤 연습을 하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자동차 전용 도로와 유사한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달려올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무단 횡단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인 만큼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천만 원을 4.3 유족 장학기금으로 써달라며 기탁증서를 양조훈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추 장관은 희생자뿐만 아니라 4.3 유족들은 연좌죄 등으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며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제주 공동체를 열어가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오늘 제주도청에서 제주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제주산 농산물의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실무 전략팀과 기획단을 꾸려 올해 안에 연구 용역과 토론회 개최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